공산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농업에서 뚜렷이 보여준 거예요. 왜 세뇌될 수밖에 없느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가서 외부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네. 네, 오늘 모신 분은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이민복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북한에서 과학자셨다가 이제 탈북을 하셔서 이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민사회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일단 북한에서 어떤 분야 과학자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김일성 김부자 시사회니까 좀 부담돼도 김일성 말로 그 중요성을 말할게요. 쌀은 공산주의라고 그랬어요, 김일성이. 네.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그만 풀리면 공산주의 되는데요. 최고의 네. 이상사회는. 그러니까 그 먹는 문제가 확실히 북한은 제일 굶어 죽을 정도로 심각한 근데 바로 그 먹는 문제가 중요해가지고 제가 원래 반도체 공학 하려고 북한의 최고 기술대학인 김책공업대학 반도체공학부 갔다가 예. 예. 근데 김일성이가 반도체는 공산주의라는 말은 안 했어요. 쌀은 공산주의라고 그랬거든요. 야, 수령님이 쌀은 공산주의. 내가 이 식량을 연구하는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농업을 한 사람이야. 농업과학원에서 특히 북한에서 제일 많이 심고 주식이 옥수수입니다. 네. 네, 거기서 북한에서 강냉이라고 하는데 강남에서 온 알고 그래서 강남이라는 강냉이라는 말이 의미예요. 강냉 연구소에 제가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전공이 그 반도체셨다니까 갑자기 좀 궁금해지네요. 지금 북한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뭔가 그렇게 시설 혹은 뭐 연구소, 기술력 이런 게 지금 있는 상황인가요? 야, 참 좋은 질문인데요. 이거 뭐 농업제니까 농업제만 물어볼 것 같아서 그랬는데 참 사실 제가 고등중학교 졸업하고 학교적으로 2등을 해가지고 네. 최고의 대학을 갔거든요. 기술대학. 그때 김책공업대학에서는 최고의 대학을 김성대학보다 훨씬 실력이 있습니다. 기술 쪽은? 기술적인 게 아니라 실력 자체가. 그래요? 왜냐면 저쪽에는 김대에는 무슨 간부자를 자꾸 시내느라고 실력이 못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는 전자공학 시대가 될 거다. 네. 거기에 핵심은 반도체다. 저는 그 꿈을 가지고 진짜 반도체 공학부 갔었거든요. 그게 74년도였어요. 근데 북한도 똑같이 세계의 흐름은 다 타요. 네. 네, 거기도 다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때 70년 초에 남한도 이병철 회장을 해가지고 반도체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같이 시작하거나 같아요. 그 중요성은 그때 전 세계에서 추셨으니까. 근데 북한도 그걸 중요성을 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김책공업대학에 핵심 학부가 2개가 있었어요. 네. 그 기술대학에서 최고 학부가 반도체공학부하고 원자 핵물리학부가 있다고요. 네. 여기는 그 반도체 공장에 일반 사람 못 들어가고 우리 학생은 들어갔었어요. 네. 반도체공학부. 그 정도로 중요하게 봤거든요. 네. 핵물리하고 지금 핵무기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반도체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한색이 차이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놀란 거, 야, 우린 북한에 있을 때 일본의 그 전자공학 반도체, 야, 일본은 죽어도 뭐 한색이 떨어졌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남조선하고, 야, 일본을 앞섰다고 보고 막 긍지가 일어나더라. 북한 과학자들이 있잖아요. 네. 남한역이라도 남조선 사람들이 일본을 제쳤대. 삼성이 전자 특히. 그건 같이 긍지스러워해요. 그랬군요.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럼요. 같은 민족인데. 근데 어쨌건 그렇게 시도는 했지만 크게 어떤 결과물을 못 만들었네. 그게 농업 문제에서도 농업 문제는 더 심각하게 차이 났어. 근데 하긴 그때면은 더군다나 식량 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힘들 때였으니까 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니까 더 중요할 수도 있었겠네요. 북한에서는. 북한만이 아니라 공산권 전체가 그랬어요. 공산. 조금 넓은 범위로 이해를 하면은 공산권과 그 속에 있던 북한 왜 이런 문제가 있냐. 공산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낙화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요. 시초의 그 역동성은 있잖아요. 네. 합성들이 많았었어요. 소련이 먼저 우주 발사 올린 거는 코스모스 올린 거는 소련 아니에요. 그렇죠. 원자 세빙선 만든 거는 원자력으로 한 건 소련이에요. 아, 쇠빙선을 원자력으로 돌아가게끔. 예. 네. 그렇게 앞선 건 앞섰는데 왜냐하면 국가적 집중력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네. 예, 그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는데 앞선 것도 있었는데 모든 공산국가에서 농업 문제 해결한 나라는 없었어요. 그 허술한 것 같은데 농업은 안 돼요. 네. 예, 소련도 그랬고요. 네. 중국도 그랬고요. 중국도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고 소련도 그랬고요. 예, 마지막에 소련이 땅이 제일 넓은 나라가 소련 안에.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 사다 먹었다고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련의 다차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 별장이요. 네, 네. 모스크바에 있다 내가 왔는데 결국은요. 아, 네. 네, 한국에 왔는데 그 소련 그 모스크바 주변에 가면 이 별장인데 다차라고 그러는데 그 다차라는 경지 면적이 여기 그 터바시나 같죠. 네네. 소련 사람들도요. 거기 총 소련 경지면 1%밖에 안 됩니다. 네. 소련 경지 면적이 100이라고 하는데 총 생산량을 보면요. 요 1%라는 데 이렇게 다차 개인 땅에서 난 1%라는 게 소련 총 생산 25%를 차지했어요. 아, 그거 엄청나게 가성비가 끝내주네요. 예, 예. 그러니까 뭘 말해줘요? 이 구조적으로 공산권에서는 이 농업, 물론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 농업이에요. 네. 예. 농업은 통제하기 어렵다고요. 이 들판에 나가가지고 자율성, 그 공장은 이렇게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감시가 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넓어 나는데 이 농민들 뭐 엉덩이 다 보연들 쫓아다니면 감시를 하겠어요? 그 인원이 더 많. 여하튼 그러면 그러니까 왜 공산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농업에서 뚜렷이 보여준 거예요. 그 공산권에서 딱 하나가 식량 문제 해결한 나라가 있었어요. 어디죠? 결국은 공산주의 아니라고 공산권에서 내쫓아낸 나라가 하나 있는데 유고슬라비아였어요. 아, 네. 그 지도가 한 건데 그건 뭐냐면은 나는 내 마음대로 좀 해보겠다. 그래서 결국은 쫓겨났어요. 전 수종주의 두목이라 해가지고 개인 농을 해가지고 유일하게 식량 해결했던 나라가 유고슬라비아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 개인의 어떤 그 사유재산, 예, 예. 너 이거 많이 하면 네 거야. 네고시라는 그 아담 스미스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의 그것이 그 내 것이라는데 그거를 무시해가지고 절대 공산주의 성공할 수 없다고 이거는. 네. 어떤 사람은 지도자가 좀 잘못해서 된 거야. 사상은 좋고 뭐理論은 좋고 천만의 말씀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거. 네. 인간을 무시한 거예요. 인간을 무시한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쨌건 그렇게 중요한 쪽에서 일을 하셨는데 과학자로 근무를 하셨는데 이제 탈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네, 가장 중요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충성하라면 나만큼 충성한 사람은 없습니다. 김일성 부자에게. 예, 술, 담배도 안 하고요. 뭐 연애질도 몰랐고요. 오직 공부만 하고 연구만 하고 그런 사람인데 공부를 많이 할수록 그렇게 충성할수록 이 세뇌라는 건 그만큼 더 강하겠죠. 그렇죠. 탈북이란 꿈이나 꾸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더 무섭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극으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네.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틀어지면 더 멀어진다는 말처럼 거기에서 극으로 가버리게 됐는데 네. 결정적 동기는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였습니다. 아. 그것이 우스운 것 같았대요. 그 삐라. 여기서는 찌라식 그 삐라가 아주 너무 골치 아플 정도로 정보가 홍순치대 그런 것 같지만 북한에서는 정말 그게 금싸라기 같고 빛 같은 어둠 속에. 거기 결정적 동기였어요. 뭐 그러니까 결국 외부 소식, 삐라를 통해서 전달되는 외부 소식들. 결정적인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차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책 그 대학에서 공업대학에서 네, 거기에서 가장 그 중점적으로 했던 게 이제 이 반도체하고 거기 두 핵심학 물론 선박공학부, 야근공학부 이렇게 다 있는데 거기서 진짜 핵심 학부가 핵물리학부하고 반도체공학부였다고. 근데 지금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핵물리학부가 자리를 잡았나 보네요. 어쨌든 북한에서는 핵 무기를 보유할 정도로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뭐 소련도 그랬죠. 한쪽으로
뭐 사람들 굶어 죽어도 여기다 갖다 쓸어내니까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도 또 인재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핵 개발과 관련해서 네. 뭐 좀 그 많은 어려움들, 근데 생각할 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이 원하지 않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뭐 전 세계가 원하지 않죠. 예, 핵을 예.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나 아니면 소련도 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 그 줄기차게 개발을 할 수 있었을지 궁금하네요. 한마디로요. 죽고 살고 문제로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게 있어야만 생존한다, 북한에서는. 아, 그렇죠. 그것이 북한이라는 것보다 북한은 수령의 나라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김일성 나라라고. 그 3대 세습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쨌건 그 개인이죠. 예, 우리는 뭐 수령이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뭐 그게 전체 같아 보이지만 개인이나 같죠. 그렇죠. 개인 숭배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없으면 죽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죽을 각오를 한 사람하고 죽지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결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의지가 강한 죽기 그렇죠. 살기로 덤비는. 네, 그게 악이든 선이든 간에요. 죽고자 하면 산다는 그 뭐 이순신 장군 말처럼 죽을 각오한 놈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네. 이스라엘 같으면 쳐부시는데 또 그런 의지는 없어요, 이쪽에 또. 근데 러시아나 중국에서도 그 개발하는 거 막 반대가 반대하죠. 있었나요? 아, 그거는 분위기상 그건 국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자기네에서도 그거 있으면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그 편들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럼에도 불구한 거는 그거 없으면 난 죽는다라고 각오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북한에서는 과학자들에 대한 뭐 엘리트 과학자들에 대한 대우랄까요? 지원이랄까 이런 게 상당히 좀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대우가? 국가적 입장에서 뭐 김 부자 입장에서도요. 과학자 우대하라는 거는 공식적으로 돼 있었어요. 네. 그 역사적으로도 소련이 우주 로켓 먼저 올린 거는 사실은 독일 그 점령해가지고 과학자들 데려다가 거 사실은 또 브라운이라는 미국도 독일 과학자. 그러니까 과학자를 기술자들을 잡아가야 하는 것은 국가의 굉장히 일하는 건 6.25 때 이걸 똑같이 배웠다고요. 아, 6.25 때. 네. 네. 그 남한 1차 점령했을 때 거의 끌고 올라간 것이 거의 다 여기 과학자 예술인들 많이 데리고 올라갔다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아주 악독한 공산권이라고 하지만 그 공산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중요하다는 거를 그 소련 때부터 아는 거 있었어요. 근데 소련 흉내를 거의 다 본봤거든요. 네. 예, 역사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북한도 똑 그래서 그랬다고요. 그런데 워낙 이게 내 것이 아닌 사회에서 그런 대로 그냥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김정일이 들었을 때는 자기가 예술을 좋아하고 또 그 예술을 통해서 아버지를 잘 보여가지고 후계자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술인이 뭐 제일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언제 이게 문제가 났다는 걸 김정일 자신이 깨달았냐면 다 남한과의 이런 경쟁 관계예요. 김책공대가 최고의 공대였는데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박정희가 72년도인가 카이스트 71년도인가 그랬죠. 만들었어요. 네. 수제 교육을 해야 된다. 거기에 충격받아가지고 김책공대보다 더 수제 학교를 이과대학을 만들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김책공대 이런 거 다 성분 따지고 뭐 해가지고 좀 그 복잡하게 너무 성분도 따지면 머리 좋은 놈은 무조건 해라. 이게 남조선하고 대항인 거거든요. 반도체도 서로 대항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남한하고 국가 경쟁을 좀 하고 있잖아요. 군사력도 그렇죠. 있지만 예, 거기서 다 요약하고요. 이 경제 77년도가 남한이 100억 달러 돌파했거든요. 네. 여기 충격받아 북한도 외화벌이 운동이라는 걸 77년부터 하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이 경쟁에서 72년도에 북한을 초월하기 시작했어요. 남한이.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총리를 누구 시켰댔냐면 다 항일투사들 시켰대. 박성철이 같은 사람. 항일투사는 공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역사 가만 보면요. 재밌어요. 이종옥이라는 여순공대에 나온 사람을 처음으로 총리를 앉혔다고요. 네.
진짜 전문가를 앉힌 거예요. 토대를 떠나서. 그 다음에 70년 초에 남조선 그 경쟁력을 보고 이제 간부하는 거 옛날에는 정치적인 걸 많이 봤거든요. 몽땅에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 간부시키지 말아라. 네. 그래서 총각들은 처녀들이 휙 바뀌었다고요. 대학 나오는 사람 기숙사인데 가려고 이렇게 분위기적으로 바꾸고 나가다가 그 77년도, 78년도, 80년대 들어오면서 다시 나가려고 보니까 그때 김정일이 후계 받았거든요. 80년대 정식 받았다. 물론 74년도부터 시작했지만요. 이 경제를 운영하려고 보니까 남한하고 이 게임이 안 된다. 그 원인은요. 과학 기술에 문제 있다. 과학자 우대를 해야 된다. 그게 반영되니까 아무리 이놈이 주정권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김정일도 그 지도자니까 야 과학자 우대해라.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요약할게요. 좀 말 길어졌어요. 지금까지 예술인들을 금방석에 앉혔는데 네. 최고로 대우했는데 이제는 과학자들을 금방석에 앉혀라. 그래가지고 한때 굉장히 좋았어요. 좋다는 게 별거 아니고요. 뭐 월급 조금 높여주고 그다음에 통행증을 무조건 과학자가 떼려면 무조건 이게 굉장히 여기서는 마음대로 가니까 그 무의중년이하고 북한의 신강은 마음대로 움직이를 못하는 거예요. 네. 네, 한 번 하려면 며칠씩 걸리고 과학자라면 떼줬어요. 언제든 뭐 연구를 위해서 언제든 움직일 수 있게. 그 다음에 급수를 올려주고 뭐 사회적으로 분위기 쥐하고 뭐 여자들이 막 그저 과학자라면 막 꺽뻑 죽을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있었는데 이게 왜 효과가 없어지냐면요. 어찌 보면 그게 이 경제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의 원리라고 할까요? 돈으로 많이 주는, 조금 더 주는 건데, 평균사에서 제가 상급 연구소하면 대단한 거예요. 예, 아주 젊었지만 술, 담배 안 해요. 그건 공급받는다는 거, 그건 특대우예요. 네. 예, 내가 지금 뭐 형사 6명, 신병경, 그 특수 존재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예, 비슷한 거예요, 그게. 그 정도로 대우받는다고 하는데도 월급을 많이 줬어요. 그 평균사에서 내가 한 1.5배, 1.7배까지 받은 건 상급 연구소하면 대단한 젊은 놈이 말해.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급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망한다고요. 네. 사회적으로는 대우하라고 그러는데 대우가 안 되게 돼 있다고요. 왜냐면은 요약할게요. 좀 어려운 문제니까. 네, 북한 사회가 좀 이상한 나라라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내가 피라스라고 그 문헌조사를 계속 하는데 한국은 350만 원이 평균 월급이더라고요. 예. 3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좀 낮게 잡아서 겸손하게요. 300만 원이라면 월급 탁 주면은 그걸로 다 해결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 가치가 여기 다 있으니까. 북한은 그 300만 원어치에 380만, 390만 원, 300만, 280만, 290만 원을 배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이 월급인 거예요.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돈보다. 네. 돈은 10%, 20% 그건데 내가 1.5배, 2.7배 받는다 평균보다 또 노동자면 더 많이 훨씬 많이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아니 300만 원 받는데 600만 원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굉장한 과학자예요. 네. 그런데 그 가치를 따져보면은 그 600만 원 가치 내가 예를 들어서 받았다. 그걸로 식량을 살려면 2kg 겨우 사는 거예요. 노동자 농민 평균 사람은 1kg 사고. 그냥 쌀값이 너무 비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량의 가치를 둬가지고 식량을 통해서 사람을 조정하는데 그거를 일을 많이 했냐 적게 하는 거야. 너 일 나왔나 안 나왔나를 그거를 주고 열심히 했냐는 노임으로 차등을 주는 게 너 과학자니까 좀 더 준다. 네. 근데 이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쌀을 조금 더 주냐 덜 주냐. 차라리 쌀을 많이 줬다면 예를 들어서 쌀을 내가 20kg 줬다. 한 달 외우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줬다면 40배 줬다면 우와 최고죠. 근데 그건 똑같아.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대우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동차 운전사보다 못한 거예요. 네. 식당에는 서빙하는 여자보다 못한 거예요. 왜? 이건 북한은 그 자기 차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수성이 긴장하기 때문에 와 이러냈고 이거 좀 실어달라 그러니까 말이야. 부업으로. 이거죠. 네. 식량이 더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웃은 것 같지만 뭐 이거 날라주는 사람들이
아니 몰래 더 먹을 수도 있는 거 말이야. 그게 더 나은 거로 된 거예요. 네. 이런 거를 북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 혹은 해외 토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정말 그 굶주림에 아사를 당하는 그런 아이들의 사진들이 참 많았었잖아요. 그 북한 주민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식량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쪽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쌀은 공산주의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안 주니 300만이 굶어 죽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아무리 그 사상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불만 그다음에 뭐 없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한다고 뭐 물론 속담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생각인데 내 얘기하면 좀 가치가 좀 낮아가지고 황장희 비서 얘기를 대신해 드릴게요. 황장희 비서 중앙당 비서로서 현지 나가는데 그때 막 굶어 죽을 때 군수공장을 갔대요. 자강도 어느 군수공장 가는데 그 굶어 죽는 그 기능공 노동자가 세사 이 사람 없으면 그 제품을 못 만들잖아요. 이렇게 고급 기능인데도 굶주려 있더래요. 그래서 좀 위안하려 하니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뭐라면 비서동지 저는 죽습니다. 장군님을 부탁합니다. 그 정도로 사상이 철저하게 훈련이 돼 있다. 그 황장희 비서가 이거 막말이 와가지고 그게 굶어 죽는 것보다 그게 더 불쌍한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그러네요. 그게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저런 그게 완전히 노예도 이런 그놈이 굶겨 죽이는데 그놈을 걱정합니다. 하며 죽을 정도로 그래서 폐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요. 여기 사람들은 너무 개방되고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이걸 모르는 게 공기가 얼마나 귀하다는 거야. 3분이면 죽습니다. 2분이면 죽는데 그 공기는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귀하지 못한 걸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로 그때 북한에서의 어떤 그 생활상과 그 다음에 이 행동 양식, 생각하는 방식 모든 것들이 다 다른 한국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그 한국에 와서 놀라셨던 게 어떤 걸까요? 지역과 천국 차이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뭐 마천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 북한도 사람 사는 나라나 어떤 말 한번 가 살아보라고요. 사람의 가치로 사는 그런 관점을 볼 때 이건 지역과 천국 차이예요. 그렇게 결론하면서 제가 모스크바에 있다가 그때는 김평호공항이었어요. 저 비행기를 해가지고 서울공항 저 인천공항 내리면서 그때 벌목공하고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 벌목공들은 그래요. 야, 일본 같다야, 일본 같다야. 왜 일본이 발전된 걸 안 하면 북한 그 피스사에서 제일 교포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안다고요. 이 얘기를 들어서. 그리고 일본 평양 시내 뭐 주체 국가에 움직이는 자동차의 80%가 승용차가 일본제였어요. 나머지 소련제고요. 지금 중국제로 변했지만요. 그러니까 일본이 발전된 것처럼 또 차도 그렇고 모든 모양이 일본 같더라고 확실히. 근데 저는 조금 더 배운 사람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국심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육바탕이 또 그래가지고 야 한쪽 땅만 해도 참 다행이다 그랬어요. 북한처럼 남조선도 그렇게 됐더라면 우리나라가 무슨 꼴이 될 뻔했어요. 우리 조국이. 야 그게 안심노이더라고요. 야 그렇다면 처음 이제 오셨잖아요. 근데 어쨌건 그 탈북을 그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어쨌든 그렇게 충분히 훈련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충성심이 강하셨고 어떤 계기로 탈북을 결심하셨을까? 뭐 여기 철학이 들으지만 북한에도 철학이랑 공부하는 양쪽으로 축적되다가 질적으로 넘어가는 그 비약단계가 있다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강명도 내 친구인데 정명 강성산 총리 사이 안에 그 친구는 올라오고 안 하다가 잡으려다니까 도망쳤거든요. 뭐 이런 사람은 또 이렇게 대체로 뭐 잡으려니까 도망치는 사람 굶어 죽겠어 도망쳐 가게 한데 여하튼 목숨 걸고 오는 건 다 사실은 똑같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요.
아주 지능적으로 알고 됐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그렇다고 해도 뭐 아니야 또 그 질적 피학적 단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양적 축적 단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사실 식량 문제인데 알고 보니까요 북한 정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농업 조건이 나쁜 게 아니라는데요. 좀 길어지죠. 내가 왜 탈북했나, 그 양적 축적이 왜 이러저고, 왜 직접 고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짧게 쓴 거. 이게 북한의 본질적 문제의 큰 핵심이니까 얘기할게요. 네. 왜 저 나라가 굶고 있고, 저 나라가 왜 그래서 망하냐 하는 거. 북한이 식량난, 굶어 죽고 식량난이 있다고 해가지고, 농업 조건이 남한보다 나쁜 줄 아시잖아요. 흔히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게요. 뭔가 땅이 뒤처지고, 척박하고, 너무 황무지가 춥고, 많고, 날씨도 안 맞고. 혼란스러워요. 근데 쫙 해가 내 농업 전문가입니다. 네. 그걸 떠나서 또 객관적으로 들어주세요. 세 가지 3대 농업 조건이 있어야 이 농사가 됩니다. 첫째로 땅이 많아야 돼요. 네. 땅이 넓어야 농사 그치. 짓을 수 있잖아요. 이게 첫째 논밭이 조건입니다. 있어야죠. 예. 두 번째는 종자가 좋아야 돼요. 아무리 해도 종자 나쁘면 안 돼. 기술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기후가 좋아야 돼요. 여기 3대 요소입니다. 네. 다른 나라 다 그렇지만 남조선하고 비교해보자. 한국하고요. 남한하고. 땅은 2배나 넓어요. 네. 놀라죠? 그렇죠. 왜 그래요? 경지 면적이 원래 북한이 1만 평방킬로가 더 넓은 데다가 총 경지 면적도 한 200만 정도 여기 뭐 남한보다 더 넓어요. 네. 인구는 여기 5천만이고 저기 2천만이에요. 그래서 2,500만 2천만이 같은데 그래도 1인당 경지 면적이 2배나 넓어요. 그래서 네. 땅이 2배나 넓다는데요. 자, 이건 팩트네요. 그렇죠. 두 번째로 종자가 나쁘냐. 아유, 천만의 말씀. 옥수수 주시라고 그랬죠. 그다음 벼 아니에요? 2대 작물이라고 그래요. 네. 밭에 논에는 벼, 밭에는 옥수수가 왕입니다. 그 옥수수 종자 기술은요. 우리가 1971년부터 김일성이 간첩시켜가지고 남선 종자 다 훔쳐와라. 통일벼 문제 때문에. 네. 남선 녹색혁명이라고 신경 풀었다니까 빨리 왔어요. 우리 농업과학원에. 난 강릉대 연구소에 있었고 벼연구소는 평양 용성구에 농업과학원에 있었거든요. 대비 시험 다 해봤다고요. 네. 그 벼는 길어지니까요. 벼는 북한하고 똑같다 수준이. 수준이. 옥수수는 비교할 게 없었어요. 네. 어떤 사람 슈퍼 옥수수 여기 뭐 김승훈 박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한 나라 다닐 때 슈퍼 사기라고까지 결론낸 건데 옥수수는 북한이 너무 훨씬 김승훈 박사가 슈퍼 옥수수 했다는 1979년도거든요. 네. 수원 19호예요. 그 수원 19호 수준은 북한에서는 1974년도에 전국 도입을 했습니다. 벌써 74년도에 도입이라고 는 79년도에 나온 거예요. 네. 그렇게 앞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자가 앞서 있어요. 내 미국 농업대표단을 가봤어요. 미국 종자하고 같습니다. 일대접종이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네. 예, 미국이 평균 7, 8톤 나는데 북한도 그렇게 나요. 예. 자, 종자 나쁘지 않아요. 경지 먼저 나온 거보다 2배나 넓고 종자가 더 어찌 옥수만이니까 옥수 더 좋아요. 기후 나쁘잖아. 추워서 그러지 않아. 자, 결론할게요. 북한보다 더 추운 데가 만주 아니에요. 그렇죠. 만주 모태동 때 공산당 할 때 굶었지 지금 얼마나 농사 잘 돼요. 기후 탓 아니에요. 황해도하고 경기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알아요. 아니 추웠다. 강원도 감자 옥수수 맛있는 북한 옥수수 기후 조건 좋습니다. 사과 더 맛있고요. 기후로 따진다면. 네. 네, 저 꼭대기 내놓군요. 네. 그러니까 세계 조건 왜 나쁘지 않은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난 젊은 과학자로 충성을 하니까 아니 농민들이 왜 안 되는 거야. 내 옥수수 연구소 육종 연구소 강내 연구소에 있었으니까 이걸로 한 헥타르 한 정부당 10톤은 할 수 있는데 왜 농민들 주면은 그때 1980년대인데 석 톤밖에 안 나는 거예요. 30%밖에 안 나서. 목표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충성심 있지 젊었지 하니까 또 내가 좀 그런 게 있어요. 탐구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나간 거예요. 김정숙이라 김일성 첫 부인 김정일 엄마 있는데 그런 데가 잘해야 또 펴보는 데거든요. 거기 또 충성하려 갔어요. 그 삼수갑상은 압록강 옆이라고 여기 찾아가지고 농민들하고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종자 좋은 거 알디요. 근데 내끼 되면 됩니다. 개인 농하면 됩니다. 결국 이제 네. 내게 아니니까. 근데 그걸 알았지만요.
중국 개인농화 하는데 중국은 옥수수가 키를 넘지 우리는 제대로 그 법을 알지만 그러나 과학자는요 그렇게 말로 하는 게 과학자가 아닙니다. 데이터로 말하는 게 과학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3년 실험을 해봤어요. 국가연구원이니까 가능했죠. 이건 내가 실험한 국가연구원이니까 다치지 말라고. 협동농장 때 1톤 나던 옥수수밭이 개인농하니까 얼마나 난 것 같습니까? 틀려도 좋습니다. 한 3배? 아유, 3배 났으면 7배요. 아, 7배. 야, 그러니까 생산성이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내 거라는 생각이 있는 것과. 우리가요, 과학자가 10년, 20년 해도 연구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래도 10년, 20년 해가지고 진짜 기존 품종에서 1%만 높여두곤 발명증을 받습니다. 10년, 20년 만에 99%, 그것도 1%의 연구사가 네. 1, 2%만 해도 혁신이라고 하는데 700%. 이건 좀 극단적인 거라고 이제 말했죠. 3배. 네. 그거는 내가 그 김승환 편지 쓴 게 3배는 날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아, 직접 편지까지 쓰셨어요? 이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 딱 된 다음에 데이터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과학자니까. 예. 그래서 김승환한테 왜 편지를 보냈냐면 김일성이 말 한마디면 법에 그렇죠. 절대적인 거예요. 왕의 말이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김정숙군에 찾아간 거고 김일성한테 편지 썼죠. 뭐 거기다 데이터를 올린 거죠. 사실은 개인농이라는 결과적이 있죠. 개인농 합시다 하면 나가요. 그렇죠. 그렇게 보냈는데 다들 큰일 난다고 그러죠. 그 정치적인 거라. 그래도 나는 순수 과학자이기 때문에 왜 수령님을 더 믿었냐면 김일성을. 김일성이 텔레비 키면은 김일성 나와요. 그는 김부자. 네. 뭐 여기서 뭐 땡 뭐 전도해라 했더니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는 그냥 그저 밤낮 김 세뇌되는 거 우리는 얼마나 세뇌됐으면 나부터도요. 김일성이 배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굶으면서도 수령님 나와서 수령님께서 저렇게 배 나오신 몸을 가지고 얼마나 수고하시냐고 인민을 위해서 이 밥에 고깃을 주시려고 이 사람이 세뇌되면 그 배뜨기 저놈만 뚱뚱하고 나는 왜 꿈이야 이렇게 생각 안 된다는데요. 얼마나 저 배를 가지고 고생하시냐고. 그러니까 수령님이 이 밥에 고깃을 주신다고 50년대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네. 그거 안 되면 미 제국주의자들이 자꾸 공격하려고 해서 무기를 만들려고 해서 또 안 되고 또 제재해서 안 되고 여하튼 또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올리면은 수령님께서 와 너희 뭐 너 이상 애국자 없고 너 이상 충성한 놈 없다. 난 이걸 믿었다고요. 이 밥에 고깃 주신 수령님이라 믿었기 때문에. 네. 근데 올라갔는데 석 달 돼도 해답이 안 와요. 네. 근데 누가 내려왔냐면 이게 북한에도 신서체가 있어요. 북한도 그 이상하다 거기도 다 있나 있어요. 국민신문고나 같죠 여기서. 아, 네네. 예, 직접 올라가는데 거기도 있긴 있어요. 1호 편지라고 그래요. 예, 김부자 앞으로 가는 거 다 1호 행사, 1호 편지, 1호 편지 쓴 거죠. 네. 예. 석 달 만에 중앙단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 과학원 과학 지도국장에 내려온 거예요. 네. 내려가지고 당신 말이 옳다. 아, 데이터인데 어떻게 부인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정치야. 너 젊은데 말이야. 과학 연구만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이, 지국장 동지, 정치가 뭡니까? 배스대기 부리게 하는 게 정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야, 너 참 답답하고 너 진짜 애송이라고 그러. 너 사실 너 지금 너 잡아가려다가 중앙당에서 개인노예라는 반동이거든. 자본주의니까. 그렇죠. 완전히 잡아가려다가 다 뒤집어온 거예요. 일기장, 뭐 내가 정말 충실했거든요. 청년 비서도했죠. 그 어떻게 배고픔을 면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 연구. 순수한 사람이 정치를 모르고 데이터만 올린 거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과학지국장, 과학원에서 내가 설득하라고.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좀 길어졌습니다. 내가 흔들린 거예요. 와, 수령님이 이 밥에 우리 인민을 위해서 한평생 고생한다는데 이게 왜 정치 반동 사상이라고 그럴까? 왜 잡아가려고 석 달 동안 나를 그렇게 조사했다고 그럴까? 그러면서도 도망갈 생각을 못했고요. 수령님이 나쁘다고 생각을 못했다고요. 이게 북한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네. 거기에 도망가 못 깬 사람들 덜어 있지만
저를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 보세요. 북한의 대표적인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근데 이렇게 충성 썩어지 죽는 순간에도 수련인 걱정할 놈인데도 어디서 휙 변했냐면요. 변하니까 더 무섭게 변한 거예요. 네. 거기서 그러고 하는 거지. 삐라였습니다. 비라. 거기 1990년 5월 31일 날 김수현한테 편지 썼거든요. 이런 편지. 네. 그러니까 8월 달에 해답이 왔거든요. 8월 말경에 내가 우리 출장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은. 그렇죠. 네. 강원도 철원 왔대요. 북한에 철원이 있어요. 네. 대전 일하는데. 남조선 방송도 웅웅 돌리더라고. 삐라가 얼마나 세타는지. 삐라 안 볼 것 같죠? 더 잘 봅니다. 이것도 얼마나 외부 안에서는 얼마나 오염력이 강하냐면요. 네. 조금이라도 면역력인 사람은 안 걸리는데 아야 이거는 무백신이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북한이 폐쇄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게 복잡한 생각. 나를 보세요. 자, 난 삐를 보면서도 야이 썩어 빠진 부르주아 문화. 아이 요남들 우리를 걸려면 올라 그랬지 하고서 과거원에 갔어요. 네. 갔는데 일하다가 연구하다가 가끔 문득 삐라 본 생각 나는 거예요. 야, 그 고약한 놈들이 우리가 졌다고 말해. 야, 고약한 놈들. 6.25 때 한국 아니, 남한이 미국과 이겼다. 남선이 쳤다고 우리는 세뇌받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요. 아, 그거 참 이상하네. 그게 즉시 그때 욕을 했지. 삐라 볼 때는 아니라고 갔는데 인이 배겨가지고. 네. 그게 놀라운 걸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상하네. 우리가 침략을 당했는데 침략한 나라 수도를 사냥을 먹은 거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남한이 듣기로는 침략자가 미국과 남조선인데 우리는 침략당했는데 3일 만에 침략의 나라 서울을 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도서관 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 소독전에 다 뒤져봤어요. 이런 역사가 없는 거야. 그지. 준비가 돼서 공격한 나라가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기는. 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안 해요. 러시아가 지금 쳤는데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3일 만에 모스크바 먹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게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여기 신트가 돼가지고요. 머리가 휙 돌아간 거예요. 돈다는 게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삐를 써야 돼요. 그래서 과학자시라. 아니요, 과학자가 돼서 그런 것도 추론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이제 나 보세요. 여하튼 그렇게 프레임으로 보진 마세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도서관 가도 우리가 쳤다는 분은 다 없앴겠죠. 철저히 없앴죠. 다 미국 놈과 남성이 쳤다. 뭐 길어지니까 내 후에 시간이 좀 더 얘기했지만 왜 세뇌될 수밖에 없느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남한도요. 신성모가 뭐 우리는 해주를 아침에 먹고 점심은 평일 먹고 이 새를 남선 신문에 얘기한 거 이거 보라 남선 신문에 이러다가 쳐들어온 거야. 아무 수가 없네. 거짓말하면 안 돼. 여하튼 그렇게 그거 참 이상하네. 도서관 가도 그건 찾을 수는 없는 거고. 네. 내절로 간만에 생각이 나더라고. 별것도 아니야 알고 보니까. 실험적인 방법, 연구하는 스타일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거 아니야. 진리라는 거는 실천에서 철학이 있어요. 진리 기준이 실천이다. 경험 이상 없는 거거든요. 6.25 초기 참가자 만나보면 되겠네. 38선 주민들 수십만이 살고 있고, 20만이 쳐내렸다고요. 주변에 우리 연구소에도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어. 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찾아가가지고, 6.25 누가 쳤시오? 그래. 제국주의자들이 쳤대요. 정식적으로 하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니, 죽으니까. 그렇지. 짧은 혀 때문에 긴 목이 날아나는 북한에 새로운 속담이 생기, 그렇게 말 때문에 다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걸 아니까 술, 담배 안 먹으니까 싸들어가가지고 그 화보아바였는데 불때나바 6.25 참가자니까 저기 가가지고 아바이가 진짜 영웅입니다. 아바이가 이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국가연구원이지. 아바이가 진짜 존경합니다. 그래서 술 대접하고서는 담배 주시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옛날엔 쳐다보던 연구사가 말이에요. 술 한 잔 먹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영웅 대접받지. 그 6.25 전쟁 좀 담 좀 들려주시니까 얘기하는데 여기서 따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팔로곤 출신 조선족이었더라고요. 네. 6.25 전야에 조선족만 딱 뽑아가지고 배치하는데 원산 쪽에 배치해가지고 지금 남선 됐지만 38선 쫙 꺼보세요. 속초 강릉 개선이에요. 거기 어떻게 됐나요?
내가 백전노장이다. 저 하이난도까지 장기석 군대 물친 조선족이 이렇게 싸움을 잘했대요. 큰 백전노장인데 앞에는 100골 부대가 있었는데 국군 이놈들이 100골이 싸움 돼가지고 아주 긴장했다고. 전투 경험에는 죽고자 목숨 걸는 놈이 제일 무섭대요. 네. 예. 그래서 아주 긴장했는데 그래서요. 6.25 새벽 4시에 대포를 쏘고서는 뛰어들어갔는데 이놈들이 100골이 들어 싸우는 게 아니라 다 빤치바람이 들고 뛰고 다 죽어 자빠졌다고. 북한에서는 빤치라고 그래요. 팬티를. 그냥 자다가 당한 거구네. 우리가 쳤구나. 속으로. 야, 우리가 쳤구나. 아, 국군이 전쟁하려면 군복이라도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간단히 이 엄청난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 사람 거짓말해서 너무 세뇌돼가지고 믿으면 조선 저 38선 주민한테도 물어보고요. 네.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 다 속으로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게 내 처음으로 김 부자를 나도 모르게 6두 문자가 나오더라고요. 야, 거짓말해도 정도가 있지 이런 엄청난 역사를 거짓말하냐. 지가 온 나라를 강토를 불바다 만들어 놓고 수백만을 죽이고 천만의 이상 가정을 민족 최대의 비극을 일본이 안 해요. 일본 뭐 임진을 안 해요. 조선 전 6.25 때 제일 많이 김일성입니다. 여기에 내가 충격을 받은 게 그래서 그렇게 7배나는 식량 문제 그때 다시 보니까 이놈이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식량 좋은 거 다 안겨오는 거예요. 샹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야 이게 뭐야. 그래서 탈북하자. 탈북하는데 왜 탈북하려고 했냐면 거기서 말이는 마음대로 해서 탈북 안 하죠. 말 한마디면 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성과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어디서 알았냐면 그 내가 1990년도 그 깨달을 때인데 그 89년도 1년 전에 임수영 학생이 왔다 갔다 하고요. 아주 대통령보다 최고의 인기였어요. 맞아요. 그때 네, 89년도 그 평양 13차 축선 세계 축전할 때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뭐 말을 엄청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무지게. 우리는 뭐 남선 욕하는데 그 욕은 북한에서 하도 남선 욕만 해. 그건 욕도 아니에요. 그건. 걔가 그 자유분방한 말 마음대로 하는 거 보고 야, 난 무슨 말이라도 마음대로 하는 거보다 걔 때문에 알았다는데요. 좀 말이 길어져가지고 내가 여기서 요약할게요. 남선 가자. 물론 그래서 남조선의 로임이 얼마 여기까지 다 분석했다고 내가. 예. 남조선 욕한 자료 가지고 북한 당국이 욕한 남선 문제라는 잡지 놓고선 다 추려봤다고요. 네. 남선 월급이 얼마인 거 북한 월급 비교해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놀라더라고요. 우리는 $1 받는데 남선은 그때 $213 받더라고요. 그 욕한 거를 역추해서 계산해본 인플레라는 걸 그건 후에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탈북인 거예요. 그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탈북이라는 게 저는 뭐 당장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니까 예, 일단. 목숨뿐만 아니라 사람이 급해야 뭔가 이게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지능적 하나하나 깨닫게 이 삐라를 보면서 처음에 안 깨달아 욕을 해 다시 와가지고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남선 자료는 욕밖에 없어요. 욕을 다 분석을 해봤다는데 그 욕 가지고도 남선이 얼마나 풍요한 나라고 자유로운 나라가 다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삐라를 통해서 주어지는 정보들이 그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그 계몽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 결정적인 거죠. 요즘 핵무기보다도 유력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요즘 보니까 그 한국의 그 K-팝 문화, 네. 드라마 이런 한류가 예, 많이 한류 문화 퍼졌죠. 예. 이런 것들 뭐 북한에서도 몰래 보고 뭐 이런 열풍이 부는데 그래서 걸리면은 뭐 그 깜빵 간다 뭐 이런 3대법 나왔죠. 네. 파는 놈은 총살. 파는 네, 사람. 얼마나 결정적이면 이거 본 놈은 15년 징역. 15년. 네. 나만 말씨라고 흉내내면은 3년 징역. 하고 반동문화 배척법이라고 뭐 평양 말해가지고 세계법 이미 법이 있는데도 세계법만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러겠어요. 벌써 북한은 흡수통일 한류로 흡수통일 문화통일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럼 무너져야 되지 않냐? 하나가 남아있어요. 뭐죠? 사상적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 장사꾼들이 돈벌이에서 퍼뜨린 거거든요. 재밌으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또 받아가지고 돈벌이를 퍼뜨린 건데 이것도 무서워가지고 죽인다 사기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사상 콘텐츠는 왜 못 들어가냐면요. 파는 놈 돈 때문에 했는데 내 목숨 걸겠어요? 6.25 김일성이 이렇게 묻는다 그거 어떻게 느꼈어요? 그걸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줘야 저 무너집니다. 그래야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사상적으로 세뇌되어 왔던 뭐 여러 가지 역사적 오류들 혹은 그 김일성 부자의 어떤 잘못들 이런 것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 네. 그러니까 다시 설명 좋은 말씀했는데요. 잘 살고 사람답게 살고 이게 할일 보고서는 와 남순이 잘 살 이건 다 퍼졌어요. 네. 또 눈으로 봤어요 영화로. 근데 이 김부자가 얼마나 전범자고 이놈 때문에 이 나라가 우리 남북형이 전 세계가 동북아가 이렇게 악의 근원이라 이놈이 정말 나쁘다는 걸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다 알아보세요. 한두 명이 뭐야 잡아 죽이죠. 다 알아가지고 심지어 김정은 허위병도 깨달아가지고 샹 이건 내가 한방 쏘면 내가 안중근이 돼가지고 이놈만 없이면 끝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이 깨달는 게 임계점이 올라갈수록요.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은 어떤 그러한 그 불만 아직 표현은 못하지만 그러한 불만이나 그러한 생각들이 좀 퍼져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아직은? 결론해보세요. 한류, 그러니까 문화, 한국인데 한류로 문화 흡수 통일이 이미 됐어요. 네.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 흡수, 잘 산다고 했으니까. 네. 김정은이가 딴 나라로 살자고 그랬고, 남한의 좌익 좌파들하고도 안 만난다고 그랬어요. 네. 좌익 좌파들, 친북분자들하고 만나도 지는 판이에요. 남수 사람. 생각 보면 모든 게 다 그렇죠. 다르니까. 문화지. 아유 뭐 멋있는 거예요. 좌파 엉뚱한 놈 같아요. 아주 거기도 지는 아예 안 만나갔다는 거예요. 아예 안. 그러니까 접촉하면 죽는다고 한다고요. 자꾸 적화 통일된다고 하는 거 이거 좀 막 꼴수보통들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어요? 자신감 가지세요. 뭘 그렇게 아니 저기서 오히려 지금 쩔고 있는데 그 깡통 소리 때문에 오히려 뭐 쩔쩔매고 있어요. 이거 웃기는 거예요. 북한을 잘 몰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딱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김부자가 얼마나 나쁜 놈이라는 사상적 콘텐츠 북한도 결사적으로 그거를 막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만 네. 알게 그거는 되는 순간 거죠. 북한 사회는 네, 무너진다. 끝나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요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그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파병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그거 인정 안 하는 분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아니 지금 확실해요. 그건. 네.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 보니까 뭐 사상자가 되게 크다. 뭐 100명이 사망하고 뭐 1000명이 부상을 당하고 뭐 드론에 의해서 공격받아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오고 하면서 만약에 이 북한군이 사상이 커지게 되면 사상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것이 결국 고향에 가족들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불만이 생기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니 정확히 보셨어요. 이 현상으로 자꾸 맴돌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현상 중에 본질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건데 지금 북한군 파병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돈보다도 군사기술, 현대전을 경험한 그래서 북한이 아주 그 국력을 강화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제가 얼격이 맞긴 해요. 그것도 현상적인 거예요. 근데 본질은 아니에요. 첫째로 쉽게 생각하세요. 국가나 개인이 합쳐서 사회가 되고 그 국가인데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거 보면 돼요, 사실. 그 본성에서 다 현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무슨 돈이 없어 그런 거예요. 외화벌이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중국하고도 저기 해서 싹 막혔거든요. 네. 유엔 제재를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 해가지고 러시아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사람이 그래도 그 나라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이 줘야 되거든. 뭐. 근데 이 건조도 안 나가려고 그래. 북한은 인건비는 이거 뭐 사람 목숨 같은 건 뭐 제일 싼 게 크거든. 이 판에 간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가서 외부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네. 북한이 돈벌이 하기 전에, 제재하기 전에도, 벌목공으로 러시아에 보냈고, 소련에 보냈고요. 사우디에도 보냈고, 쿠웨이트도 보냈어요. 근데 이건 왜 보냈나 하면, 시베리아라는 데를 통제하는 게, 밀수하게 들어가는 게 거기 안전부 보연 다 들어가요. 통제 가는 데에 수천, 수만 명 보냈다고요. 네. 사우디, 이라크, 거기서 사막이거든요. 통제가 가능해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것도 그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군사라는 틀 안에서 지금 이렇게 좀 조정한다고 보내긴 했는데 이제 역설적으로 잘 보신 거예요.
그게 군사 경험을 해서 와서 이들이 군관 장교가 돼서 북한군이 강한 한국을 했거든요. 베트남전 와가지고 김수현이 깜짝 놀라. 야, 6.25 때는 오히려 북한이 현역 전쟁 경험인 뭐 조선족들 해가지고 싹 밀었는데 거꾸로 되면 70년대. 그래서 김수현이 꼼짝을 못했다고요. 박정희가 잘한 거죠. 돈도 벌었고. 월남전 파병. 그러니까 우리 이런데 자유국가에서는 그래도 이게 가능한데 북한이라는 건 폐쇄의 특징인데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통제돼서 소련, 러시아만 가도요. 이야, 이렇게 잘 살아. 이렇게 자유로워. 이렇게 핸드폰 마음대로 해. 그렇게 통제되는 속에서도요. 네. 그걸 보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전쟁 경험을 했어요. 물론 이렇게 보면은 국력 뭐 경험하고 한 것 같죠. 이 사람들이 한류 세대예요. 장마당 세대예요. 네, 장마당 수령님이 배급줘서 자란 세대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한류 문화 있어요. 세상을 진짜 눈으로 보고 왔어요. 네. 들어왔어요. 물론 경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경험을 보면서 남선 군사력도 분석하겠죠. 게임이 안 돼. 비행기 뜰 수가 없어요. 탱크 갈 수가 없어. 우리 아파치 헬기 한 대면은 인민군 다 죽습니다. 적도 보지 못하고 비행기도 못 뜨고 그걸 더 잘 알게 돼요. 현대 경험을 했으니까 드론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게 요새 나오는 거 영상 보니까 멀뚱멀뚱 그냥 앉아가지고 그리고 뭐 막 드론으로 저 뭐죠 폭격당해가지고 이라크 저 우크라이나 병사가 왜 쉬운 표적으로 저희들이 죽다 아니 이 드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난 예비역 쏘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네네. 드론이라는 게 나무 가지 속에 있으면 부딪혀서 이게 가까이 뭐 나무 속에 파묻혀셔야 되는데 벌판이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이건 쫓아가면 쏘죠. 사람이 빠르겠어요? 드론이 빠르겠어요? 그렇죠. 너무 좋은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내보냈냐고. 평야지대라. 네. 웃기는 거네요. 나무 속 숨어있는 애들이 좀 나은 거예요. 가지라도 치면 바싹 못 붙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땐 걱정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봅시다. 예. 물론 경험 다 했지만 러시아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한 사람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한심한 나라가 싸우는데도 현대전이었던 걸 배웠어요. 거기에 남조선 무기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고요. 장교일수록 남한하고 전쟁을 하는 남한의 재원들을 다 본다고요. K9 지금 미국제 F-35가 어떤 기를 다 본 꼭대기는 다 알아요. 네. 게임이 안 되는 절대 전쟁 못합니다. 그러면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들이 뭘 보고 왔어요? 야 이거야 이거 우리 북한 이거야 이거 샹 야 이거 이렇게 더 나빠질 줄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세요. 나는 그래서 잘 됐다고 봐요. 저는 도박을 해도 보통 악수를 둔 거예요. 도박.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사망을 하거나 전사를 하거나 부상을 당해서 그 오는 어떤 민심의 이반, 민심 동요 이것도 이거지만 그들이 경험하고 와서 생기게 될 어떤 체제에 대한 불안감 이런 요소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렇죠. 그걸 봐야 돼요. 그게 현상과 이 원인 쪽에 있는 거예요. 그 원인 하나만 알면은 현상 수백 가지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옳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인 것처럼 여기식으로 생각하면은 그들이 몇 명이 죽고 다치고 와가지고 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우리 아까운 자식들 보냈냐. 이건 좀 북한 분위기 좀 달라요. 그래요? 네, 인명과 인권에 대한 그 의식이 없어요. 네. 오히려 그 갔다 와가지고 엄청난 돈을 주고 나옵니다. 전사자들에게 또 보상금 주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이고 이것 때문에 평생을 살 수 있는 게 들어왔거든요. 네. 여기 말하면은 한 100억을 준 거나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기 사람들도 아유 우리 아들 죽었네 가난한 굶어 죽을 사람 입장에서 여기 노숙자가 자기 아들이나 죽었는데 100억을 줬다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사자나 부상자들에 의해서 오는 것보다도 그들 자체가 경험하고 오는 그것이 더 무서운 불안 요소가 될 것이다. 그 비극적인 거는 여기처럼 해서 그때 반감이란 아니에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인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주기만 하면요. 왜냐면 90% 이상 뗀다고 해도 그 나머지 10%만 줘도요. 뭐 지금 러시아 병사 뭐 한 달 월급이 $2,000라는데
한 달 월급이 2,000달러에서 90% 떼가지고 200불만 줘도 북한에서는 200년 월급이야. 아들 하나 죽으면 슬프긴 하지만, 본능적으로 슬프긴 하지만, 너무나, 그러니까 여기 가족이 다 사니까. 노숙자가 100억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해했어야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긴 뭐 지금 러시아도 그 가난한 지역에서 데려온 그 징집병들 예. 가면공화국이나 아주 시베리아 가난한 데서 돈 때문에 온 거죠. 거기가 전사자가 나오면 하여튼 그런 보상금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러시아 자체가 소련이라는 인명 존중과 인권 존중이 아직 미숙한 나라라고요. 그러면 그런데도 지방 가면고에서 오다가 안 돼가지고 북한군을 끌어다 쓴 거거든요. 북한이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드론 가지고 우리가 좀 놀랬던 것이 그래도 북한이 드론 관련해서 워낙 무인기 많이 쏘고 뭐 이런 쪽에 발전이 돼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있었어 가지고 근데 정말 그 드론 공격에 대처하는 거 보니까 드론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무인기라든가 이런 쪽. 네, 그건 옳은 분석인데요. 이렇게 보면 좀 통찰적으로,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아까도 했죠. 옥수수 남한보다 더 좋다는데요. 미국 수준이라는데요.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남한은 왜 옥수수가 좋죠? 아니 여기서는 쌀이 넘치는데 그거 강냉이 먹고 있겠어요? 그거는 그렇죠. 미국 사다 먹는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북한도 드론인 전세라는 다 알아요. 국방과원에 가면 있어요. 핵무기도 만들잖아요. 미사일도 올라가요. 무지렇게 먼저 했어요. 남선보다. 네. 자동차도 먼저 만들었어요. 58년도 트럭도 먼저 만들었어요. 지금은 한심했지만 왜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 놓고 보고서는 와 무섭구나 저 커튼 아니 그렇게 보면 또 안 돼요. 그건 그거고 이 밑에 인프라라는 건요. 이거 복잡하니까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 삐라에 내 실무가 우리 삐라에다가 뒷면에다 사진 한 장 딱 보내는 게 있습니다. 야밤 인공사진. 야밤 인공사진. 한반도. 아 한반도. 네. 우주에서 찍은. 네. 한국은 일본도 하나고 러시아, 중국 하나. 기본의 기본, 전기라는 기본의 기본 인프라가 안 깔린 나라예요. 아, 네. 거기에 무슨 현대전이 나와요? 그냥 표본만 나와 있다는데. 그거 가지고 거기 다 하나, 우리처럼 자꾸 세뇌된다고요. 여기 사람처럼.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럼 그 국방과학은 김길선 기자라고 있어요. 한번 그분은 못 청해서. 그건 국방과학, 우리 농업과학하고 국방과학은 쌍을. 농업과학은 얼마나 중요해서 국방과학은 옆에 있었다는데요. 그 김길선 여자 한번 데려, 그 김길선이 뭐라 그래요. 다 시제품을 아직도 만들고, 몇 개는 만든다고. 전쟁하면 뭐 조카들, 아이고, 남조선은 살찐 돼지새끼야. 그러면은, 북한은 고양이 새끼 낳았더니 아무리 물어보라고 돼지 귀때기 물어가지고 끔찍이나 하겠냐. 나는요 그거보다 더 한다면 그 고양이 새끼가 아무리 날쌔고 날카로워도 코끼리 한번 물어보라고. 결국은 코끼리만큼 여기 강해요. 왜 그러냐면요 북한의 국력이라는 게 남조선 공군 경제력밖에 안 돼요. 네. 15년 전에 제주 경제력이 있어요. 지금 벌써 한 5년 전, 7년 전에 남조선 공군, 남조선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 개 군 경제력도 안 냈는데 뭘 이렇게 볼볼 떨고 있어요. 물론 펴지. 국가가 많으니까 굶어 죽여도 이렇게 하니까 몇 개 된 거예요. 네. 그것뿐이라는데요. 그러니까 그 뭔가 어떤 일시적 왜냐면 가끔 뉴스에 통해서 보면은 뭐 잠수하면서 그 수직 미사일 발사하고 해요. 네. 그런 한두 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걸 크게 넓게 보면 안 되는 거기서 또 하나 보탤게요. 빈 깡통 소리가 더 여론스럽다고 지금 군사 패레이드라는 나라는 공산국가 몇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지금 이제 북한이 특히 북한이 제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때는 그 뭐 종이를 만든 미사일들 내고 그랬다가 딱 들켜가지고 그러잖아요. 과대 포장도 하는 거죠. 그 잠수함에서 진짜 최고의 병기는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추적을 못하니까. 그렇죠. 갑자기 튀어나와서 쏘니까. 그것까지 했다고 얘기해요. 수소폭탄도 했다고 그러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긴 하죠. 뽕이 또 많은 거예요. 그래 볼 땐 뽕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거 가지고 너무 놀랄 필요는 없어요. 네. 또 했다 해도 시제품이에요. 그 김길성 기자가 너무
빼빠름이라서 만든다 그래. 빼빠름. 계열 생산해야 이게 진짜지. 빼빠름. 그치.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요구하니까 유튜브를 잘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열 그 핵탄두도 쫙 저거 뭐 차도 쫙 있는데 그게 다 모형일 거예요. 왜 인프라만 안 깔면 그 계열 생산 할 수가 없어요. 한두 개는 만들 수 있지만. 네, 그렇군요. 예, 아니 인민군 배급도 안 줘가지고 굶겨 죽이는 영양실조 맞는 나라에 자동차 기름이 없어가지고 저 목탄차 몰고 있는 아이 유튜브 보세요. 그거하고 목탄차 끌고 들어가는 인민군이 무슨 싸움을 해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갔던 그 파병 군인들이 와가지고 죽어도 옛날에 공화국에 있는 인민군은 다 우리가 제일인 줄 안다고 남선 괴뢰단 같은 거 쳐다보고 또 미제국자들이 겁대기 많은 거 이따오 새끼들 말이야 이런다는데 뭔지도 모르고 덤벼든다. 근데 그 진짜 갔다 와서 절대 안 된다고 확신하고 한 거예요. 야, 미국은 말하고 한국 대한민국만 해도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할까봐 지금 러시아가 쩔쩔매고 있다고. K9 같은 거 하나만 빌려줘도 큰일 난다고요, 저거. 북한째 지금 싸워봤자 절반이 폭탄이 터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진짜 확신하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세계 5위 군사대국, 10위 경제대국, 6위의 무역대국이라는 것까지 알면 뒤집어진 거야. 군사력에서 특히 북한이 할 말은 군사밖에 없거든요. 자랑할 거는. 근데 이 군사력이 남조선이 지금 4위, 5위 소리 하고 있고 K9이 지금 막 팔려나가고 아니 지금 뭐 핵무기 대신 그 뭐 현무짐 5강 그렇죠. 언지 뭐 그 핵폭탄 하도 만들니까 벙커버스터. 남조선들 머리를 어떻게 불렀는지 그거 10톤짜리를 올려가지고 중력 가속도로 해가지고 아니 무너뜨리 갔다고 이네 이거 알아보세요. 속으로는 야 우리 민족이 최고야 하면서도 야다가 야 이씨야 우리가 왜 못해 이 김정은 이거 어린 놈 새끼 이거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있잖아요. 그들을 다 잠겨 쓸 거 아니에요. 야 신뢰를 든다면 내 미사일 부대라는 프로그램 나오게 되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뜩뜩 눈치 툭 하다 야 이거 하나 없애자 프로그램 쫙 해가지고 군사 뭐 시찰 나왔을 때 보다 땅 불러서 아예 없애고 참 사건은 이렇게 날 거야 깨워야 돼요. 근데 이번에 잘 내보내면 너 속으로는 아유 김정은이 저 어린 놈 돼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돈 외화벌이 수단으로 보낸 건데 네. 결국 여기에서 돌아오게 된 경험하게 된 군인들 젊은 군인들에 의해서 북한 내부에서 큰 어떤 불만화가 시작이 될 것이다. 다시 요약할게요. 여기서 그 일본 전문가들이 있는데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좀 개인적인 거니까 아주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소련도 유학하고 뭐 지금 북한 문제 얘기해서 유튜브 아주 유명한 분들이 북한이 돈이 아니라 미사일 기술과 뭐 그 경험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큰일 났다고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와가지고 북한 군부와 정치 딱 들어가 보세요. 남조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대한민국하고도 게임이 한다는 걸 너무 확신하고 들어갔는데 그러긴 또 그러네요. 지금 그 우리가 월남전 때는 그때 거의 그때는 달라요. 네, 그때는 몸으로 싸우는 전쟁터였고 그때는 디지털 시대였어요. 베트남 전쟁까지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미군도 고전했지만 그래 콜프전 90년대 저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 시대 들어가서 스마트탄으로 탁탁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라크가 제2 베트남 만든다고 그러다가 자신했거든요. 세계 4위였어요. 소련제 현대전 다 갖다 놨대는데 베트남처럼 해보려고 했는데 스마트 시대라는 걸 몰란 거예요. 아니 백발등 굽고 한 발에 딱딱 때려버리는데 그래서 북한은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이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지? 북한은 큰일 났다고 생각한다. 지금 다 지화했거든요. 6.25 때 경험 베트남 정만 해가지고 이 지하가 무덤됐어요. 스마트탄 때문에요. 그냥 동굴 입구만 군수공장 다 지하에 있어요. 몽땅 우리도 있지만 우리는 제공권 장악했으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방어권 이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 발에 그냥 전쟁 제발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북한 사람은 그냥 앉아서 죽는다는데요. 이걸 다 깨닫고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들이 뭐 경험이 있어가지고 우리 위험 그들이 절대 안 된다는 걸 확신하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위협이 돼요 그게. 오히려 그 위협이 야 이거 우리 죽는구나. 싸우면 싸우라면 이번에 우리 군인들도
개헌하라니까 안 들어간 것처럼. 뭐 머뭇거렸던 것처럼. 네. 안 되는 걸 왜 이거 없애줘 이거 이 남조선이 이렇게 잘 살아야지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이제 네. 그들 사이에서 간부들 뭐 군인이 그러면 됐든 그런 사람 많이 소문이 깨달을 나겠죠. 삐랄 뿐만 아니라 이거는 현장에 돈 주고 내보내가지고서 깨닫게 왔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김정은의 아주 큰 패착이다. 아 그럼요. 웃기는 어리기 때문이래요. 일단 돈만 생각하고. 아니 물론 지 나름대로 뭐 생각한 거 이게 저 쓰레기 풍선 보내는 거 보세요. 이게 어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보내는 겁니까? 아니 할 무슨 말이 이유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지 삐라 때문에 죽은 맛인데 아니 뭘 보내려니 남서 우리 북한이 잘 산다는데 이 3만 5천 명이 살다 온 탈북자들이 유튜브를 해서 자꾸 떠드는데 어떻게 그 먹히겠어요. 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쓰레기라도 보내라고 야 못 살기라도 해봐라. 그 대남 사학기관 사람들이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묵묵부담이 금이라고 그게 난 거 아니에요? 오거나 말거나. 안 보내는 게 낫지 쓰레기 보낸다는 게 그 진고 확인한 거 아니에요? 북한에 없는 저 수소 보내고 저 수소라는 게 얼마나 그 풍선값이 비싼 줄 알고 수소가 우리는 싸게 원유가스로 나와서 풍선 쓰지만 북한은 원유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 분해해가지고 이게 물 분해해가지고 하는데 전기가 없는 나라에서 그거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10만 원짜리라면 거기는 1000만 원짜리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 비싼 거에다가 쓰레기를 보낸다. 그걸 나라가 김여정이가 대남 사업 담당했거든요. 네. 그 30살짜리 여자가 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인 거예요. 30살짜리 김정은이가 뭘 알아요? 무소불위에 돼가지고 내보내라. 그게 어떻게 도구로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사회생활을 해봤어요. 스위스 가가지고 몰래 스위스 가가지고 공부하다 완전히 폐쇄적에서 인간관계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기본 사회를 모르는 사람 어떻게 통찰력을 가지겠어요. 사회 현상을. 네. 그냥 희망 있는 거예요. 저 김정은 때문에 저거.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그 평양에 그때 무인기가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네네. 뭐 이거 한국에서 자작극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이 비상계엄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북한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며칠간 두고만 봤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 도대체 왜 이러지? 다들 언론에서 전문가들 또 왜 북한이 아무 반응이 없지?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평양 중앙당 조사회에서 그 무인기 사건에서 제가 그 글을 썼는데 그 조갑제라고 유명한 네. 제일 특정을 많이 낸 한국에서 유명한 그분이 다 제 글을 올려놓으셨는데 딱 분석했다고요. 우선 첫째로 그 무인기 정보 원인이 어디서 나왔냐? 북한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정보는 북한에서 나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 중앙당 청사에 밤에 무인기 가는 거에 삐라 뿌리는 거에 촬영했어요. 네. 제가 풍선을 해서 저 특허가 유일한 사람이에요. 아, 풍선. 그거 터지는 거 촬영한다는 게 얼마 어려운 줄 알아요? 그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거다. 네, 미리 알고 해두고 터뜨리는 걸 촬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 밑도 끝도 없이 밤에 터뜨리는 거를 보이면서 이거 증거라고 그랬어요. 네. 그 증거는 삐라를 가져왔어요. 그 터뜨리는 거를 사방 퍼져나가는데요. 그거 수집하는 게 얼마 어려운 줄 알아요? 그렇겠죠. 어디 떨어지고 물에 떨어지고 못 떨어지고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깨끗한 거 갖다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전문가를 볼 때는 깨끗한 거 이렇게 딱 맞어요. 그 무인기라는 게 풍선하고도 더 효과가 낮습니다. 겨우 자체 무기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기껏해야 몇 킬로, 1, 2킬로 삐라밖에 담질 못해요. 양이 많지 않다. 네, 보고 우리가 요거 1, 2킬로 그대로 가져오구나. 그거 어떻게 다 줘요? 그것도 깨끗해. 그래서 내가 이건 조작이지 뭐냐고.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촬영한 걸 알면은 아니 처음부터 야 백령도로 들어왔다 분계선 들어왔다 왜 행간을 못 밝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 왜 못 밝혀니까 백령도로 들어왔다 그 왜 얘기를 해요? 하고 우리 정부 법원에서는 그렇게 어설프게 하겠어요? 물론 여기 민간인 중에는 도깨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별사람이 다양한 사회니까 뭐 드론 보낸다는 소리는 벌써 15년 소리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짐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민간인 뭐 미국 쪽에 있는 어떤 민간 단체 같은 것들 미국 놈들은 또 민간 지금 드론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민간인 중국제 같은 거 쓰는 거예요. 네. 가능해요. 근데 뭐 그 정도니까 두 가지는 북한 자작 아니면은요. 마지막에 이 떨어진 것까지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이 아무리
비행기라는 건 비행기예요. 속도가 없으면 양력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 속도를 부딪히면 이거 박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합적으로 유영원 그 조선일보 그 군사 전문 기자였던 지금 국회의원 됐죠. 유영원 기자가 이게 조작된 겁니다. 남선 때 그대로 해서 했는데 그 속도를 딱 그 전문가들은 딱딱 분석해내더라고요. 조작인 겁니다. 꼬리 보니까 우리 한국제 모형 딴 겁니다. 네. 네. 물론 북한 했다 안 했다. 그러나 이렇게 저는 분석 자료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왜 한국에 어쨌든 이 비상계엄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북한이 좀 조용했잖아요. 그것도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상황 파악하느라 일단 지켜본 건가요? 아니면 진짜 뭔가 전쟁이 날까봐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들 분석을 지금 하세요? 계엄 때문에요. 네네. 우리가 한국에서 어떤 큰 이런 이벤트가 벌어졌는데 이슈가 바로 막 뭐 대남 방송을 통해서 비방하거나 막 이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여러 날 동안. 그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가만히 있는 게 낫죠. 제일 묘했던 윤석열이가 지금 저렇게 돈키호테 일을 했거든요. 제일 미도한 사람이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북한도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네. 민주당 쪽에 야당 쪽에 좋아하는데 북한 좋아한다. 근데 종북이냐 이게 가만히 놨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북한군 파병 이것을 그냥 위협적인 걸로만 이 전쟁이 더 확산되는 거 아니냐, 혹은 러시아가 더 전쟁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그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이 북한의 어떤 붕괴를 이끌어올 가장 핵심적인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원인. 제가 좀 거기서 부연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북한에서 살다 보니까 북한 문제에서 점점 비슷한 게 있어요. 네. 예상을 내가 세 가지, 뭐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확실하게 놀라요, 사람들이. 북한에 떠날 때 10년이면 망할 것 같다. 아, 이게 맞았습니다. 사람 굶어준 건 망한 겁니다. 네. 97년대 황정혜께서 가서 중앙당 집무실에 어항이 얼었습니다. 중앙당 청사에도 전기가 없습니다. 그럼 망한 거죠. 네. 근데 왜 안에 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망하지 않게 왜 도와줬다는데? 네, 지금도 망한 거예요. 여기 시가로 100번 망한 나라예요, 저거는. 국민한테 배급도 못 주는데 이거 망한 거죠. 배급으로 유지한 나라인데. 그게 예언이 맞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지고 그 천안함 폭침 있잖아요. 우리 천안함 폭침, 네네. 예. 그걸 내가 예언을 딱 했다고요. 그때 삐라뿌리라 내가 백령도 갔다 오다가 우리 형사, 나 항상 심야 보고 형사들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형사들 보고 있어요. 그때 대청해전 끝났을 때 대청에서 졌거든요. 지금 북한이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자문싸움을 해볼 거라고. 그거밖에 해볼 데 없으니까. 그게 내가 예언 점쟁이가 됐으는 게 아니라 북한 다 포도 쏴보고 해전도 해보고 하는데 잠수함밖에 해볼 게 없겠다. 아닌 게 아니라 잠수함으로 딱 사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놀라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언이라고 또 말하는 게 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판단을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북한군 파병 이것이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네요. 네, 살펴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세요. 이야, 저거 악술 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